추미애 11일 만의 메시지, 그날이 꼭 와야.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다시 직무에 복귀를 했죠. 그동안 SNS를 통해서 이 의견을 내놨던 추미애 장관은 시 2편을 올린 이후에 이렇게 15일, 16일 연달아서 시 2편을 올린 이후에 열흘 넘게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어제죠. 바로 모처럼 이렇게 SNS에 글을 하나 올랐는데 제가 좀 읽어볼까요?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윤영걸 대표님, 예. 저는 좀 해석을 못하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그날이라는 게 기다리는 날이 꼭 오기는 와야 되는데 쉽게 오지 않으면 알았어도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는 기다렸는데 오진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사의 표명했잖아요. 네. 어쩌면 빠르면 내일 정도에 후임이 임명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 3번이나 부딪혔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법무부 차관이 그만둔 거고 네. 또 하나는 감찰위원회가 또 그 징계 안 된다고 또 얘기한 거고 또 법원에서 또 2번이나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3번이나 이렇게 좌절됐으니까 본인이 추구한 검찰 개혁이 뭐 제대로 안 됐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실망감의 표시 하지만은 검찰 개혁은 미래에 내가 아니더라도 꼭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희망 섞인 그런 표현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본인은 뭐 검찰 개혁을 주장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립하고 또 검찰 지금 그 권력형 비리나 여러 가지 유재수 건이나 울산시장이나 뭐 조국이나 여러 가지 건에 대한 수사 중단 또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반론도 또 만만치 않아서 또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의 그 검찰 개혁은 상처뿐인 영광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이제 지나치는데 제가 이 SNS를 보니까 또 일부 사람들도 그래요. 이 글 말고 이 밑에 마침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마침표를 찍는다. 뭐 이런 뜻, 뭐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런 걸까요? 그런 의미가 뭐 내일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도 그 징계 심사위원회 열릴 때도 추미애 장관이 그때 사의 표명하면서 그 시를 산산조각을 냈잖아요. 그렇죠. 산산조각은 났지만 그 산산조각을 붙이니까 다시 붙여더라. 붙여상을 산산조각 났는데 다시 붙이니까 붙여더라. 그러니까 본인의 그 추진해왔던 장관 때 추진해왔던 그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 나는 그만두지만 뭐 그런 소회를 표명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제2의 꿈인 또 정치 뭐 서울시장이나 대권도정이나 다른 그 정치적인 재개를 좀 하겠다는 그런 걸 시사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은 의원님, 그 법무부가 이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은 이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과도 표명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항고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보면 그런 분위기죠. 법원의 그 집행정지 판단이 나온 다음 날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답을 했어요. 직접 사과를 한 거죠. 그렇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과까지 한 건데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수습과 안정의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무부가 항고를 한다는 건 이렇게 빨리 이런 사태를 마무리 짓고 국면 전환을 통해서 국정 안정을 바라는 대통령의 뜻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항고를 해서 이번에도 또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편을 들어준다면 그 파장은 더욱 감당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기보다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일단 겨뤄보는 쪽으로 일단 일보 후퇴를 하는 쪽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를 비롯한 여권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올 1년 동안 굉장히 온 힘을 다했거든요. 총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통한 개혁보다는 이제는 검찰개혁 제2라운드 그게 뭐냐면은 내년에는 법들이 많이 검찰개혁 법안들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가 연초에 출범을 하게 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연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2라운드라고 하면서 예고한 것들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람이 아닌 제도적 장치를 더욱 완결하는 쪽으로 검찰개혁 2라운드에 고삐를 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위 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죠. 하지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정말 찍어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되지는 않은 일단은 뭐 그 국면에서는 이제 수그러들고 이제 제도개혁 쪽으로 여권이 발을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아마 지금 시작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국회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김은미 기자. 네. 여기에 추미애 장관 참석하죠? 네, 일단 추미애 장관이 참석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현재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확인했는지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이 공수처 추천위원회 열리는 여기에 참석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의까지 표명을 했고 대체 무슨 자격으로 참석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 추 장관 오늘 참석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법무부 출근길에서의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했는데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장관님, 윤 총장 관련 재판부 결정에 뭐 좀 구체적인 입장 있으신가요?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참석하시나요? 네, 지금 보시면 기자들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 그리고 오늘 공수처 추천위에 참석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네,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업무에 복귀를 했고 이래서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부처에 대해서 개각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 네. 개각 폭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들이 좀 나오나요? 네, 일단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한 3-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거를 이제 수락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3명에서 4명이 거론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제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뭐 교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양호 문체부 장관 그리고 성인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 두 사람도 이제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개각이 이루어지면 사실 지난 개각이 4일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또 추가 개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추 장관이 교체된다면 후임으로는 누가 거론이 돼요? 네, 일단 추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몇 명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거론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있고요. 또 소병철 의원도 거론이 됩니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하는데 일단 이 중에선 박범계 의원이 가장 좀 유력하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정 단계라고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확정이 됐다라고는 뭐 누구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박범계 의원이 가장 유력한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될 당시 그때 같이 검증에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근데 다만 그때는 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추 장관을 좀 더 세게 밀었기 때문에 추 장관이 됐다라는 이런 뒷얘기가 뭐 흘러나왔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박범계 의원의 경우는 한 차례 검증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 검증에 들어갈 때 시간이 다소 단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원 검찰 조직 여기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뜻을 이어가기 좀 적합한 인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검찰 개혁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왔었는지 같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예, 23기 동기입니다. 성격은 아주 호방하죠. 술도 잘 드시고. 그렇지만 검사로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 내용으로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고요. 그리고 성향은 뭐 합리적 보수라고 할까? 예,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의 수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그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뭐 검찰에 대한 사랑도 뛰어납니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신 영상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 일단 박범계 의원이 현재 가장 유력한 건 맞습니다. 근데 꼭 박범계 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거나 여권에서는 다음 후임 법무부 장관은 결국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에서 좀 공감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관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죠. 추미애 장관 후에 오는 이 후임 장관도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청문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종 의혹이 나오고 때로는 낙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마다 이제 재산을 공개하고 공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다소 추가적인 새로운 아주 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고 또 국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상당히 좀 쉬운 편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그리고 또 청문회에도 통과를 해야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청문회 통과도 통과지만 검찰 개혁 그리고 청와대의 뜻 그리고 당의 뜻, 민주당의 뜻 여기도 같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면서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더불어서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각 말고 이제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이 청와대 비서실장은 가장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한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앞서서 지난 8월 초쯤에 이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문제 관련해서 이제 총괄해서 내가 책임을 지금 사의를 표명하겠다라고 표명을 했었는데 근데 문 대통령이 계속 신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징계건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이전 조국 전 장관 그리고 현재 이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기치 내걸고 이 검찰하고 기싸움이 대단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올 차기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의 자질이라면 연초부터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됩니다. 이런 검찰개혁 조치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최근에 추윤 갈등으로 불거진 검찰 내부의 반발 등 이런 것들을 무마하면서 검찰을 출수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여권이 이제 검찰개혁 2라운드를 하겠다 인물보다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미 이제 시행되도록 한 거 외에도 기소권, 수사권 분리라는 추가 조치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6개 분야에서 부패라든가 뇌물 사건 등 선거 사건 6개 분야에서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거든요. 그것도 아마 수사와 기소를 띄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바로 시행은 안 하더라도 이런 조치들을 추가로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 등 이런 것들이 더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반발 같은 이런 것들을 무마하면서 마찰음을 잠재우면서도 이런 개혁 조치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추 장관처럼 이렇게 불도저식 뭐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조직 장악력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박범계 의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도 가장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인물이 박범계 의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검찰이라든가 뭐 사법 그런 조직의 특성을 잘 알고 사법 행정 체계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간에도 이제 법사위 같은 입법 과정을 경력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다가 삼선의 중량감, 그다음에 나름 또 합리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과단성 있는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를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좀 아마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일각에서는 또 소병철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소병철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초선이다는 점, 그래서 중량감이 다소 떨어지고 윤석열 총장이 딱 버티고 있는데 검찰 장악력을 좀 발휘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박범계 의원은 특히 뭐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요즘에 사이가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과도 좀 잘 아는 사이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과연 어떤 인물이 후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 이후에 휴일에도 바로 나와서 업무 보고 받고 했잖아요. 과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 지휘를 내릴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에요. 어떤 사건에 수사 지휘를 내릴까요?
네, 이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크리스마스 날 25일 날에 업무에 복귀를 해서 26일에도 오후 2시 반에 출근을 했습니다. 연 이틀 동안 출근을 한 건데요. 이때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에는 이 월성원전의 경제성 조작 의혹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이 주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수사 지시는 없었고요. 일요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에는 이 수사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윤 총장 측은 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신문 과정에서도 이 징계와 관련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려는 정치권의 목적이 있다. 이 검찰총장의 2개월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한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는 수사에 좀 탄력을 붙여서 멀성 원전 등 윗선을 향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표님,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하던데 이 시점에서 이 윤석열 총장이 따로 입장을 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민주당 의견은 대통령이 사과 성명도 하고 대통령이 그 얘기 중에 범죄 정보 외에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일어나면 안 된다. 검찰에 대해서 지적을 따끔하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좀 사과하는 듯한 뭐 성명을 좀 냈으면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본안 소송이 돼 있어요. 본안 소송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은 본안 소송이 임기 내년 7월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안 끌고 4개월 만에 빨리 끝내겠다. 끝내고 그래서 징계 2개월이 확정되면은 먼저 4월 달에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징계를 인정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사유를 하나도 인정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 이게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찰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 A 사건이라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징계위에 2번이나 넘어가고 여러 가지 그 좌천 인사나 뭐 이 감찰위원회 통하고 여러 가지 압력이 다방면으로 오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 감정도 상당히 격화된 거 아니냐. 네. 지금 내가 법원을 통해서 2번 구제를 받았는데 이제서야 내가 뭘 사과해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너무 자극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 성명을 내거나 그런 멘트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이 재판에 충실히 대응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해왔던 수사 기조 이거를 더 강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하던 일을 묵묵히 갈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이시잖아요. 이동석 기자, 지금 윤석열 대표가 기존에 하던 일 묵묵히 가겠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윤석열 총장 임기 끝까지 가나요? 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측근이 최근 언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진 사퇴는 1%도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후임을 고려한다면 아직 반년이나 남은 건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버텨야 검찰의 중립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내부의 의견이 나오면서 윤 총장이 중도 사퇴할 가능성은 현재 적은 상황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윤 총장 관련해서 언급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특히나 김두관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이 바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탄핵이요? 예, 법원의 황당한 결정으로 정치, 검찰, 윤석열이 복귀했다며 남은 건 탄핵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제는 검찰총장 탄핵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고요. 헌법 65조를 언급하면서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정 의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현재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뭐 김두관 의원, 정청래 의원 생각하고 대부분 다 좀 비슷한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과 현재 탄핵론이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신중론 반응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회에서야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에서까지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직 2개월인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테면은 이 판단이 정직 2개월로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탄핵하고 싶습니다. 이게 탄핵에 직접 들어갔다가는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윤 총장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동안에 뭔가 또 사달이 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네, 서른 의원은 일단 탄핵을 하고는 싶지만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통과에 자신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박주민 의원은 김두관 의원의 힘을 실었습니다. 박 의원은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많다. 의원들 대화창에서도 실제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당 대변인은 당내에서 거론된 바 없다며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차 가해 정당이라며 이렇게 민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은 의원님, 내부에서는 뭐 이런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왜 계속 이렇게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제 명분론이죠. 뭐 논리를 보면은 역풍론은 한마디로 패배주의다.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즉 정치적 후폭풍을 계산해서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게 지금 탄핵론의 주된 논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말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보도가 됐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른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 윤석열 총장이 바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핵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다른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의원의 말인데요.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자꾸 탄핵론을 주장하는 거는 소위 친문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서 그들의 점수를 얻어보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뭐 박주민 의원 몇몇 의원들이 탄핵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내 전반으로 확산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일단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제적의원의 3분의 1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숫자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무모하게 탄핵론에 나설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이제 사람보다는 제도 개혁에 좀 더 집중하자 이런 쪽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에서 일단 정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글쎄요, 앞으로 민주당 상황도 좀 예의주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두 기관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한 기관에서는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위로 올라선 조사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으로 내몰면서 이렇게 선두로 우뚝 선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윤 대표님, 이 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윤석열 효과가 상당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치 참여도 선언을 안 했지만은 징계위 회부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윤석열 몸집이 많이 커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한국사회연구소 여론연구소 통해서는 1위가 나왔거든요. 네.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효과가 나면서 가장 불이익을 입은 게 저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친문,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계속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들이나 합리적 중간층들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더 많이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 국면에서는 가장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부정적인 게 거의 뭐 59.7% 이 정도 나오는데 그 부정적인 게 높아질수록 그게 가장 그 타격 보는 건 이낙연 대표 같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에 대한 반대 극복, 반사 이익을 제가 좀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의 의사가 정치적인 재개를 선언 안 했지만은 오히려 60대 이상 폭넓은 지지, 또 TK, PK, 또 충청권도 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층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압받으면은 탄압받는 이미지 그 징계위에 2번 회부되면서 다시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지금 발휘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